それではゲームスタートです。待てロクス、邪魔だロジャー。 최근 원피스는 그 시절 최강의 해적 록스와 로저의 적단, 그리고 해군의 거프가 전장에 당도하며 38년 전 운명의 섬이라 불리게 될 갓벨리 사건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이처럼 현 시대에선 원피스를 손에 넣는 자에게 세계의 운명이 맡겨진다는 새로운 시대의 물결이 만들어졌지만, 과거에는 시대의 흐름을 결정하는 운명의 사건이 갓벨리에서 펼쳐졌었습니다. 그렇게 해적섬의 보물샤키와 악마의 열매,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운명의 소용돌이가 만들어진 갓벨리, 그리고 그곳에선 로저와 록스, 그리고 거프의 운명뿐만이 아닌 훗날 혁명군 총사령관이 되는 드래곤과 사왕 샹크스와 검은 수염의 운명도 갓벨리에서 시작된 건데요. 그렇게 베일에 쌓인 갓벨리 사건의 진실이 점차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영상은 갓벨리에서 군코를 통해 등장할 수 있는 이무와 로저 거프가 동맹을 맺을 수밖에 없던 록스의 최후를 함께 분석하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천룡인의 인간사냥 대회로 선정된 갓벨리였기에 신의 기사단의 단원들 또한 대회에 참전했고, 이어 오르성 세턴이 갓벨리에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하지만 각자의 이유로 로저의 적단과 록스의 적단이 참전하자 이내 인간사냥 대회는 더욱 혼란의 장이 되었고, 이어 거프가 등장해 권고룬석으로 엄청난 파괴력을 선보이자 로저와 록스의 시선이 거프에게 쏠리게 됩니다. 한편 로저와 거프는 태왕색을 두른 채 서로 간의 기술로 결전을 벌이며 라이벌 관계로 성장했고, 반면 그 시절 최강의 해적 록스는 거프와의 충돌은 없었지만 하랄드의 언급으로 거프를 의식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폐왕색 패기를 지닌 선장 록스와 로저, 그리고 해군의 거프가 충돌할 수 있는 가운데, 반면 록스의 적단과 로저의 적단 대다수가 샤키를 구출하고 싶어 했기에 선장 로저와 록스를 제외한다면 레일리와 흰수염, 그리고 가방과 금사자 시키 등 훗날 또 하나의 전설이 될 강자들이 갓벨리에서 격돌할 수 있는 매치업도 성사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른 목적이 분명한 록스와 링링을 제외한다면 대다수는 악마의 열매가 아닌 샤키를 구출하고 싶어 했기에 필연적으로는 로저의 적단과 록스의 적단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렇게 로저와 록스, 그리고 거프의 결전뿐만이 아닌 태왕색 패기를 보유한 해적들의 매치업도 기대해볼 수 있는 가운데,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신의 기사단의 진정한 능력도 이번 갓벨리 사건을 통해 밝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천룡인을 심판할 수 있는 기사단 또한 인간사냥 대회에 참전했었지만 로저와 록스의 적단이 등장하자 게임을 할 때가 아니라며 피거랜드 갈링이 기사단을 출격시켰는데요. 이처럼 38년 전 기사단에는 엘바프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인물들이 존재했고, 이후 생사불명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킬링엄은 환수적 능력자로, 그리고 소머즈는 초인계 능력자였기 때문에 기사단 멤버들의 열매 능력도 차례로 밝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엘바프에서 해군 중장이었던 사우로는 신의 기사단을 불사신이라 언급했고, 이어 군코와 소머즈가 마치 세턴처럼 초재색 능력을 선보였기 때문에 기사단 모두가 이무가 지닌 악마의 힘과 계약을 마쳤다면 38년 전 갓벨리에서도 대다수의 기사단이 불사의 능력자로서 해적들을 상대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현재로 돌아와 로저의 적단의 스코퍼 가반은 오랜만이라는 인사와 함께 소머즈를 공격하자 재생 능력의 사용이 억제되었고, 이어 소머즈 또한 가반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최종장에 등장한 기사단의 존재를 가반이 알고 있었던 이유로는 38년 전 갓벨리에서 충돌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기 때문에 양계로 올라가려는 루피에게 태왕색의 사용법을 명심하라며 그들은 절대로 불사신이 아니라 언급했습니다. 그렇게 폐왕색 패기만이 불사의 능력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임을 간파하고 있던 가반이었기 때문에 가반 또한 폐왕색 패기를 응용한 기술을 사용해 소머즈의 재생 능력을 억제하며 단숨에 승기를 잡았는데요. 결국 38년 전 로저와 록스는 불사의 능력과 열매 능력을 사용하는 기사단을 상대로 처음에는 고전할 수 있었겠지만, 로저와 록스는 검기를 이용한 태왕색 충격파를 사용할 수 있기에 갓벨리에서 기사단을 상대로 한층 더 높은 경지의 폐왕색 응용법을 깨닫게 되며 오직 패기로 능력을 제압해
승기를 잡았을 전개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38년 전 록스의 적단의 카이도가 패기를 응용한 로저의 전투를 지켜본 경험이 있기에 세계는 잘 만들어져 있다며 로저는 능력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했고, 이어 모순적으로 능력자인 카이도가 패기만이 모든 것을 능가할 수 있다 언급한 것 같습니다. 世の中はうまくできてる。ロジャーが能力者じゃなかったように覇気だけが全てを凌駕する。 그렇기에 카이도는 능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금세봉의 패왕색 패기를 둘러 우왕 루피를 제압했듯이 최종장에선 패기의 각성 경지와 여러 응용법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그 시절 로저와 록스는 패왕색 패기를 두른 경지에는 올라섰지만 샹크스처럼 패왕색을 이용한 견문색 무력화나 원거리 패왕색 패기, 그리고 조이보이처럼 열매 능력 억제와 체내의 패왕색을 묶어둘 수 있는 경지의 사용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로저와 록스가 기사단을 상대로 패왕색 패기의 사용법을 깨우치게 된다면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사단 중 갈링은 현시대 최강의 패왕색 경지를 이룬 샹크스의 아버지이고, 이어 최종장 시대의 물결에서도 강조된 인물이기 때문에 갈링의 패기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강함으로 설정될 수 있어 로저와 록스가 갈링과 격돌한다면 팽팽한 패기 전투로도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사단만으로 록스의 적단과 로저의 적단을 제압할 수 없다면 그때는 이번 엘바프처럼 군코의 몸으로 이무가 강림할 수 있는 전개가 이뤄질 수 있기에 최근 명계에서 이무가 패왕색 패기를 방출하자 그 패기의 가반이 반응할 수밖에 없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건데요. 이처럼 당시 갓벨리에는 뒤에 일족이 5명 이상 되었기 때문에 그 시절 이무가 눈엣 가시였던 일족을 말살하기 위해 강림해야 하는 이유도 충분해 보이고, 나아가 엘바프에서 이무가 군코의 몸으로 강림하자 소머즈와 킬링엄은 당혹스러운 표정보다 오히려 이무의 존재를 숨기며 대장이라 표현했기 때문에 이무가 하계에 강림한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반응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번 엘바프 로키를 통해 록스의 적단의 과거가 회상되기 이전 오다셈은 군코의 몸으로 강림한 이무와 악마의 능력도미 리버시를 통해 도리와 브로기를 진정한 악마로 만든 전개를 이후 갓벨리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한 빌드업으로 볼 수 있는데요. 때문에 기사단 갈링 또한 이무의 존재를 두령이라 불렀듯이 이무의 실체를 군코의 육체를 통해 감출 수 있고, 이어 록스가 계속된 전투로 약해진 상태가 된다면 그때는 도미 리버시를 통해 악마가 될 전개도 만들어질 수 있어 센고쿠의 언급대로 로저와 거프가 힘을 합쳐 록스를 격파한 갓벨리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로저와 록스는 언제나 격돌할 수 있다는 긴장감을 보여주긴 했지만 록스는 가족을 위해 출진했던 만큼 그런 록스를 로저가 제압한다면 로저의 이미지도 타격이 갈 수 있어 현재로선 이무의 능력으로 변모한 록스의 폭주를 로저와 거프가 힘을 합쳐 제압해야 하는 전개만이 로저 거프의 이미지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센고쿠가 언급한 갓벨리 사건이 모두 진실일 수 없겠지만 그중 록스는 갓벨리 사건을 통해 죽음을 맞이한 건 사실이기에 앞으로의 전투에선 록스가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전개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결국 로저 이전 한 시대를 풍미했던 진정한 해적 록스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무가 군코의 몸으로 강림해 록스를 진정한 악마로 만들었을지, 그리고 록스는 이무의 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로저와 거프에게 자신을 제압해달라는 부탁을 전달하며 진정한 최후를 맞이했을지는 앞으로 전개될 원피스 최신화에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성은 데비 존스의 숭배자라고 칭하며 그 이상은 하지 않았고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허나 그는 이런 말을 남겼다. 나는 돌아올 거다. 이곳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